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물리치료사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다른 영상보다는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는요, 바다 핵하고 그 다음에 손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임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너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할애를 많이 한다고 앞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다른 부분을 갖다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라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재는 참고로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선 우리가 움직임을 이해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움직임을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 다양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 다양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신경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뛰는 장면, 아니면 앉아있는 장면,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 장면. 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풀샷을 찍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제가 바다 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하시냐면은 여러분 제가 파킨슨 환자에 대해서 흉내를 내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파킨슨 환자 이제 바다 핵에 가서 많이 다뤄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 다양한 동작들을 과연 우리는 신경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저랑 같이 그림을 하나 따라 그리시면 돼요. 우선 우리가 동작을 이해를 할 때 운동 조절 혹은 모터 컨트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센소리 모터 시스템이라고 하거나 감각 운동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앞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감각을 주고 머리에서 조절을 하고 내가 명령을 내려와요. 이런 설명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에는 모토를 플랜을 해서 즉 움직임에 대한 계획이나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그냥 실행을 한다. 이게 1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적당한 감각과 동기부여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 운동 시스템, 센소리 모터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다뤄지기 시작을 한 거죠. 즉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우리가 여기 이제부터는 약어를 쓸 텐데 CBR은 우리가 대뇌 겉질이에요. 이 대뇌 겉질 중에서도 우리가 모토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즉 운동, 그 다음에 센소리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정보를 위해서 어떤 동작이 흘러나온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테두리에서 감각 운동 시스템 혹은 센소리 모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센소리라는 것은 어느 영역까지를 포함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특수 감각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서 들어오는 촉각, 통증 이런 많은 것들을 전부 다 감각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여기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감각을 이 대뇌 겉질에다가 주기 위해서 변수로 작용하는 게 뭐였다고요? 환경.
즉 어떤 환경에서 그러한 조건을 감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뭐 커피를 마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꽃향기를 맡는다거나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썼는데,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라고 할게요. 되게 친한 친구랑 되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은 되게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환경은 뭐예요? 친한 친구랑 편안하게 앉아있는 환경과 어려운 자리를 만드는 환경,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여기서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여러분, 나의 자세는 어떨 것 같으세요? 편한 친구랑 마실 때는 누워서 마시거나 이렇게 늘어져서 마시거나 이럴 거예요. 근데 어려운 자리에서는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이렇게 마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감각은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오는 운동의 표현은 달라진다라는 게 이 환경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에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내가 어떤 자극을 줄 때는 계속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상기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상상하기가 어려우신데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과거에 임상에서 치료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그립을 잡는, 잔을 잡는 연습을 시켰는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소주라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소주잔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소주잔을 잡는데 이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과거에 내가 이 술을 마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되게 행복해하셨던 거죠. 근데 만약에 술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손치료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또 다른 예로 제가 균형 감각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환자분한테 뭘 드렸냐면은 골프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골프공을 드린 거죠. 어때요? 똑같은 균형 감각을 치료하는데 저는 그분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가 몸이 다 나으면 나는 골프장을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골프를 좋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골프공을 드리고 골프채를 드렸더니요, 체중의 좌우, 오른쪽과 왼쪽을 이동하는 능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분 못하셨던 분이거든요. 심지어 그분이 왼쪽 마비였는데 왼쪽에 발을 이렇게 디뎌가지고 자, 체중을 이렇게 이동을 하세요 하면 선생님 저 무릎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던 분인데 제가 골프채를 딱 드리고 자, 스윙 할 것처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잘하시는 거죠. 자, 똑같은 제가 체중을 이동하는 목적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가 감각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임상에서 강의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자체는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블랙홀. 이 블랙홀을 어떠한 자극을 어떠한 환경에 맞춰서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어때요? 이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 조절 시스템 혹은 모터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은요, 모터 컨트롤이라는 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는데 제가 우선은 안내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거에는 사람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이 아니고 동물을 먼저 연구를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동물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되게 단순한 시스템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제가 약어를 썼죠. 여러분들 막 시상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CBR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뇌 겉질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THA, 제가 이걸 뭐라고 썼냐면 C상을 이렇게 약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뇌 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그래가지고 SC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척수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감각이 이렇게 올라오면 운동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수직 계층적 구조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심플한 구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동작을 분석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제가 사설을 얘기를 하면 이 신경과학, 특히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과학의 발달은요, 1980년대 기점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1980년대 이전과 1980년대 이후는 우리가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경과학의 발달이 주 메인이었어요. 왜? 과거에는 이 구조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던 이 구조로 모든 동작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던지면 하나가 온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동작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앞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앞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랑 마실 때랑 그 다음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커피를 마시는 거랑 똑같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즉 환경이라는 것의 변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대뇌에서, 우리 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즉 이러한 심플한 구조로는. 그래서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한 게 1980년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이게 바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손이에요. 세레벨룸, 그다음 베자 갱글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 부분이 없었던 거죠. 왜? 동물들한테는 이 베자 갱글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 손해에 대한 기능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제한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베자 갱글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봐요. CBR에 대해서 대뇌 겉질 영역도 배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가는 속질의 형태 아니면은 섬유의 성태 이런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배우셨나요? 살라모스도 배우셨죠. 그죠? 근데 브레인스템도 우리가 구조는 알아요, 여러분. 중뇌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뇌가 있고 순뇌가 있다, 이 정도도 아실 거고, 그 밑에가 뭐예요? 척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과정은 지금 제가 가운데 부분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요, 우리의 움직임의 하나의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움직임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다시 보는데, 이 베잘 갱글리아, 즉 바다핵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대뇌 겉질에서도 정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살라무스, 즉
시상에서도 정보를 받아요. 그리고 이 대뇌의 겉질에서 정보를 줄 때는 이 살라무스에서도 즉 시상에다가도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에 즉 뇌줄기에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즉 척수에도 정보를 줘요. 그러면 이 베잘 갱글리아 즉 바다핵은 정보를 어떻게 주냐면 얘네들은요 다시 어떻게 가냐면 정보를 대뇌로 바로 주는 것보다는 주기는 주지만 바로 주기보다는 이 여러분들 하나 우리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하나 소환해 볼까 봐요. 이 시상은 감각도 담당하지만 운동도 담당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표를 하나 작성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바다핵과 손해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되게 많다. 입출력 부분에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정리를 미리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운동 영역을 담당하는 시상 부분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손해는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손해는요, 대뇌하고 손해는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여기는 어디를 거쳐서 내려오냐면 이 브레인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정보를 줘요. 그 다음에 위에서 올라가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요. 말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즉 스파이널 코드, 즉 척수에서도 정보가 올라오고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 손해의 기능을 이 손해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손해에서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고 나서 정보를 다시 이렇게 대뇌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동작을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컵을 잡으러 가야 돼요. 그렇죠? 이 컵을 잡으러 갈 때 대뇌에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컵을 마시고 싶다가 동기부여가 되세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나한테 동작까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시각으로 정보를 받는 거예요. 커피도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후각으로도 정보를 받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마시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대뇌가 바로 동작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이 바닥하고 그 다음에 이 손해한테 물어봐요.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저 컵을 잡아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잡을까? 그러면 바닥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 수치 중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환경은 뭐니? 즉, 어떤 동작을 계획을 할 때 자문을 구하는 게 뭐예요? 바다핵인 거예요. 그 바다핵이 수없이 많은 경험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A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B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C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대뇌한테 탁 토스를 해서 즉 어딜 경유를 한다고 했어요? 시상을 경유를 해서 딱 주는 거죠. 자, 이걸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시작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선택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동작을 선택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그럼 손해는 뭐냐면 바다핵은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부위라고 하면 이 손해는요, 여러분 새로운 거에 대한 학습이에요.
즉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얘가 변수를 또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아, 여기서 바다에게서 커피는 이렇게 마실 거야. 이렇게 컵을 잡아라고 딱 잡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컵이 너무 작거나 내가 잡아본 것보다 아니면 너무 뜨거웠어요. 예를 들어 뜨겁다고 생각을 할게요. 딱 잡았는데 컵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딱 잡았는데 아! 이렇게 됐어요. 이때 작용하는 게 누구냐면 손해인 거예요. 손해에는 뭐가 있냐면 에러를 감지하는, 즉 내가 계획된 동작에서 변수, 즉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어디서 일을 하냐면 손해가 딱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손해는 이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인 거예요. 좀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운전을 하실 때 뭐 여러분 직접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사람이 운전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비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처음 가는 곳은 이제 내비를 쓰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내비를에다가 자,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길을 안내해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어디요? 부산까지 가는 길이 수없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는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로 쭉 내려가도 되고요. 아니면 동서울에서 어떻게 해요? 중부 타가지고 대전에서 만나서 내려가도 되고요. 아니면 영동을 타고 중앙고속까지 내려가가지고 또 내려가도 되고요. 어때요? 이 많은 일들 중에서 내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하죠. 이때 작용하는, 우리의 몸에서 작용하는 것은 뭐냐? 바다핵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쭉 가요.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난 거예요. 제 차가 말고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길이 막혔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재탐색이 들어가죠. 내비에서는. 재탐색을 해서 다른 길을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손해예요. 그럼 조금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